이번에는 시장에서 최근에 이제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니까 IT 기기에 대한 어떤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을 갖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IT 기기에 대해서. 특히 이제 스마트폰 쪽을 얘기하는데 지금은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특히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애플이 드디어 이제 OLED가 개화가 되잖아요. 애플이 과거에는 LCD 중심으로 디스플레이를 탑재를 했는데 지금 이제 OLED 쪽으로 좀 전환이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게 지금 스마트폰이 그런 건데 폴더블 폰. 그러니까 자기들도 폴더블 폰은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는 지금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좀 뭐 이 성능이 고성능으로 가면서 이 배터리 소모가 많아졌어요. 그 배터리. 그래서 이제 저전력으로 좀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전력으로 가게 되면은 LCD보다는 OLED가 배터리 소모량이 좀 덜하기 때문에 OLED로 갈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입니다. 휴대폰도 그렇지만은 노트북도 점점 고성능으로 가고 이제는 노트북에다가 하드웨어에 AI 기능을 또 넣어야 되는 어떤 그런 시대적인 흐름에서 이게 또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디바이스들이 점점 고도화가 되니까 배터리 문제가 과거보다는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OLED를 탑재할 수밖에 없어요. 전력을 덜 먹으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고 이번에 또 폴더블까지 만드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올해 아이폰 쪽 스마트폰 시장 메모리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 때문에 좀 덜 팔리지 않겠느냐라는 것도 있고 아니다. 그 전체 스마트폰은 덜 팔리더라도 OLED 관련된 종목은 애플에 대한 수혜를 받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거고 메리츠 증권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BH를 좀 추천을 하면서 일단은 그런 부담은 주가에 선 반영이 돼 있고 이제는 개화되는 거다. 이 개화를 뭘로 보냐면은 OLED 쪽에 폴더블 쪽 그것도 있고 노트북 있잖아요. 맥북. 애플이 지금 맥북도 올해 하반기에 OLED 형태로 지금 만든다라고 해요. 그럼 여기에 이제 BH가 또 수혜를 보고 또 거기 플러스 로봇까지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BH를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나왔어요. 메모리 가격 상승에 따라서 원가 절감 움직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얘네들의 부품이 이제 FPCB거든요. 이제 연성 회로 기판인데 이걸 리유즈 부품 그래가지고 이걸 재사용하는 쪽으로 좀 쓰려고 좀 한다. 재활용까지는 아니고 재활용은 완전히 녹인 뒤에 다시 만드는 거고 재사용은 그것보다는 좀 덜한 거, 뭐 있는 거 그대로 산다라는 식으로 좀 하네요. 그래서 약간 원가 절감을 한다 그래가지고 좀 재미를 못 보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좀 있고요. 그런데 지난해가 워낙 안 좋았어요. 지난해가 워낙 안 좋아가지고 기저 효과 때문에 올해는 영업이익이 굉장히 크게 올라갈 것 같아요. 올해 영업이익은 89% 정도 올라갈 것 같다. 이 얘기예요. 자, 볼게요. 일단 지난해 낮은 기죠. 지난해가 워낙 부진했기 때문에 올해는 회복이 될 것 같다. 이런 거고요. 또 IT OLED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드디어 노트북이 이제 OLED로 이제 개화가 된다라는 거. 이런 부분 때문에 괜찮을 것 같다. 이런 거고 또 그 외에 뭐 전장 쪽 사업도 시작한 게 있어요. 그리고 또 로봇 쪽도 있고 그래서 요 기업은 뭐 호재가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OLED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향후에 전장과 로봇 요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부터 좀 할게요. 리지드라는 뜻이고요. 이건 경성, 딱딱한 거, 플라스틱이고요. 이건 플렉시블. 그래가지고 이거는 폴리이미드로 만드는 연성. 근데 이 경연성 그 PCB라고 인쇄회로 기판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초소형 설계 쪽으로 좀 들어갑니다. 정밀한 그쪽으로. 그래서 이게 딱딱하면서도 좀 부드러운 것이 같이 겹쳐져서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지금 국내에서 이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연성 회로 기판도 만들고요. 그래서 각각 요
경연성과 연성 이 두 가지 인쇄 회로 기판이 국내 1위입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점유율을 좀 갖고 있어요. 일단 뭐 매출액이 조단위니까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것 좀 볼게요. 경연성 요걸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나중에 로봇이라든지 이쪽으로 갈 때 국내에서 경쟁사가 없어요. 지금 이게 거의 독점입니다.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어요. 딴 데서 이 기술을 갖고는 있습니다만은 삼성이 안 사줘요. 이게 품질 문제 때문에 다른 데서 말썽을 피운 게 많아가지고 BH한테 거의 밀어주는 좀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초소형 설계가 가능하고 단가가 높아요.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내 점유율이 80%에서 90%예요. 삼성전기가 원래 삼성전기하고 이쪽 시장을 양분했는데 삼성전기가 이쪽 사업에서 철수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지 혼자 다 먹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그리고 FPCB 그냥 순수하게 연성회로 기판은 삼성 디스플레이 점유율이 50%지만은 삼성 디스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아이폰 쪽으로 가는 거는요 90% 정도 돼요. 이게 거의 독과점적 지위입니다. 그러니까 아이폰 수에 가장 크게 받아요. 얘네가. 이것도 그렇지만은 뭐 이것도 원래 인터플렉스라는 회사가 지금 점유율 나머지를 좀 갖고 있는데 걔네가 아이폰에 공급하다가 뭘 실수했어요. 옛날 일인데 그래서 애플 쪽에서 야 걔네 부르지 마.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지금 뭐 하냐면은 그 펜 있잖아요. 그 디스플레이의 그 펜슬 그쪽 관련된 기술로 삼성전자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아이폰 쪽으로 가는 거는 절대적으로 BH가 거의 점유율이 8, 90%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아이폰 폴더블이 언제 출시가 되냐면 지금 올해 9월달, 10월달 정도로 지금 보고 있더라고요. 업계는. 그러면은 얘네는 한 그 전에 7월달 정도에 패널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BH는 3분기부터 실적 반영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맥북 프로는 정확한 출시 일정은 모르고 올해 그러니까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는 출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있잖아요. 그때쯤이면 좀 나오지 않을까? 12월 달 정도 출시가 되지 않겠냐? 늦어도. 보통 새 학기 전에 그때쯤 돼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좀 사주는 부모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아이폰에서 최초로 이것이 출시가 되면은 전 세계 그 스마트폰, 그 노트북을 지금 필요로 하는 곳이 그 관공서, 회사 뭐 이런 데일 거 아니에요. 공공기관. 그쪽 같은 경우는 지금 반도체 가격이 비싸다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무용 기기를 안 바꿔주고 그럴 순 없잖아요. 소비재 쪽에서는 부담이 되니까 어차피 내구 소비재 같은 경우는 내년에 바꾸지 뭐 이럴 수 있는데 회사 쪽에서는 그렇게 못 바꿔요. 이게 수명이 한 3년 정도 된다고 한다면 바꿔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쪽 시장은 델, 휴렛 패커드 얘들이 굉장히 대규모로 공급을 하잖아요. 미국, 유럽. 근데 걔네들이 맥북 프로가 OLED로 전환하게 된다면 걔네들도 자극을 받아가지고 OLED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최근에 나오는 노트북들이 AI 기능을 하드웨어에 탑재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능이 고성능이 돼가지고 배터리 소모량이 많아서 노트북은 기본적으로 휴대성이잖아요. 휴대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OLED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이 트리거, 이 신호탄을 지금 애플이 지금 썼단 말이죠. 전 세계 지금 디바이스 쪽에 애플이 중심이 돼 있기 때문에 애플이 바뀌면 다른 쪽에서는 아마 좀 이제 따라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장이 열린다. 이런 쪽 측면에서 BH가 이쪽 수혜를 좀 본다. OLED가 탑재가 되니까 여기에 FPCB가 들어가니까 여기에는 그게 더 많이 들어가요. 이 위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경연성 이게 더 많이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이쪽에 수혜가 좀 크게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면적도 넓어지니까 아무튼. 그리고 이것도 좀 볼게요. 어차피 얘기 나온 거 BHC에 대해서 핵심 가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업을 좀 말씀 좀 드릴게요. 2023년도 LG전자의 차량용 무선 충전 사업을 인수를 했어요. 이게 그냥 휴대폰 무선 충전이면 관심도 없어요. 차량용입니다. 이거는 얘가 좀 다르거든요. 근데 LG전자 거를 이 사업을 인수하면서 기술부터 시작해서 설비부터 고객사까지 다 끌어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LG전자로부터 2023년도 인수할 때는 거래처가 GM, 포드, 르노, 랜드로버 정도 전 세계 10여 개국 글로벌 완성차 업체였는데 최근에 테슬라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무선 충전 사업이 들어가면은 로봇도 연계가 돼가지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봇도. 왜냐하면 로봇도 무선 충전으로 충전을 해야 될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등 뒤에 선이 달려 있으면은 로봇이 그 일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무선 충전이 또 중요한 게 로봇이 배터리로 만약에 무선 배터리로 만약에 움직인다 그러면 3시간밖에 일을 못 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무선 충전이 계속적으로 가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로봇의 동선 있죠. 그 동선에 무선 충전을 바닥 같은 데 깔아가지고 로봇한테 그냥 실시간으로 계속 뭐 10kWh 정도로 그냥 쏴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좀 기술이 지금 개발되고 있다는 얘기가 좀 있는데, 아무튼 이거는 단순히 차량뿐만 아니라 이 여기 휴머노이드 로봇 있죠. 이쪽하고 연계돼서 같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로봇의 관절용 연성 회로기판 이 부분이 탑재가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연성 회로기판이 그냥 연성도 있겠지만 여기 FPCB도 됐지만 이것은 뭐냐면 얘네는 되게 초정밀 쪽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손가락 마디나 뭐 이런 쪽 있죠. 그런 쪽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저게. 아무튼 이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로봇 무선 충전 모듈도 같이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들이 로봇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쪽 측면에서는 좀 연관성이 좀 있다. 그래서 삼성의 로봇 밸류체인 합류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지금 삼성에 지금 회로기판을 공급하는 회사가 최상위가 지금 BH잖아요. BH가 국내 또 1등이고. 그러니까 삼성이 로봇 사업을 할 때 BH를 빼고 한다는 것은 생각하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럼 누가 합니까? 인터플렉스 하나밖에 없는데 걔네들은 기술력에 있어서 약간 그 흠집이 좀 있고, 다른 데는 규모가 너무 작고, 아무튼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회사가 애플이잖아요. 애플의 그 연성회로기판이 통과가 됐을 정도면은 기술력에서는 이미 검증이 된 거잖아요. 그걸 빼놓고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있다면은 자회사가 있는데 DKT라고 있어요. 상장 기업입니다. 얘네하고 협력해가지고 지금 미국의 생산 공장 시설 투자를 했어요. 비중은 6대4 정도로 해가지고 BH가 한 6 정도를 더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공시가 나왔어요. 이 공시는 DKT한테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있고요. 미국의 공장까지 만들었다는 것은 진심이죠. 사업에 대해서. 자, 최근에 1분기 매출 보시면은 FPCB 쪽에서 17% 올라갔고, 아직까지는 휴대폰하고 PC 쪽에서만 공급이 되고 있다. 매출 비중 81%고 전장 쪽은 19% 정도. 이건 역성장을 좀 했네요. 요거 잘못 냈네요. 요거 제가 숫자를 잘못했습니다. 네, 아무튼 요건 좀 빼고, 네. 나중에 매출 보시면 되니까. 자, 여기서 애들이 좀 아픈 뭐가 나왔죠. 매출액은 둔화됐어요. 그러니까 전방 산업이 휴대폰 쪽에 국한되어 있고, 휴대폰 쪽은 잘 안 팔렸죠. 안 팔렸고, 영업이익률이 뚝뚝뚝 떨어졌잖아요. 이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가 다 있습니다. 2023년도하고 2024년도 IT OLED 투자를 했어요. 2023년도 여기서부터. 이게 뭐냐면은 그 애플에서 그 아이패드 있잖아요. 아이패드를 OLED로 이때 전환했는데 여기에 시설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아이패드가 잘 안 팔렸어요. 이게 너무 비싸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경기도 안 좋았잖아요. 이때 금리가 고금리였잖아요. 고금리 때는 사람들이 주머니 사정이 안 좋으니까 아이패드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산업용이 아니라 가정용이잖아요. 가정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내구 소비재 같은 경우 단점, 경기가 안 좋으면 내년에 바꾸지, 내후년에 바꾸지, 이렇게 된 거예요. 하필이면 OLED가 탑재가 되니까 좀 비싸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안 팔려가지고 시설 투자를 했는데 그만큼 매출액이 발생이 안 되니까 그런 고정비에 대한 부담이 좀 컸던 게 결정적이었던 거고, 또 하나 있다면 2023년도에 무선 충전 사업, 이것도 인수를 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초기 비용이 좀 나왔어요. 그런 부분이죠. 결국 이것들은 다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이미 기투자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나쁜 게 아닙니다. 내용적으로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미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매출 드라이브가 나오면은 영업이익은 좀 회복이 좀 크게 될 가능성이 있고, 2025년도에 영업이익률이 3%밖에 안 되잖아요. 이건 정상적인 영업이익률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이 올해 큰 폭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BH를 추천하는 겁니다. 증권가에서는.
보면 지난해 적자였다가 올해는 그 흑자 전환을 좀 했어요. 그 부분이 있고 EPS는 아직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이 나오는 거는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 나오니까 그걸 보겠습니다. 2분기는 좀 부진할 것 같다라는 것이 시장의 의견입니다. 전년 대비 한 15% 정도는 영업이익이 좀 역성장할 것 같아요. 이걸 기회로 우리가 삼을 필요가 좀 있어요. 실적이 안 좋으면은 주가가 좀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걸 기회로 삼자. 2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애플의 아이폰의 폴더블 폰의 수혜를 못 받아요. 그때는 3분기부터 폴더블 폰 출시에 대한 수혜가 나오니까 2분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메모리 가격 상승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디바이스가 지금 스마트폰 판매량이 좀 저조할 것 같다.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차량용 무선 충전 사업도 뭐 단가 인하 압력이 좀 있었고 인건비 관련된 일회성 비용도 좀 반영이 됐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근데 3분기부터는 회복이 좀 크게 일어나지 않겠느냐 좀 볼게요. 제 사진이 뭐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네, 3분기 때 매출액은 10% 증가, 영업이익은 60%가 증가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폴더블 폰에 대한 수혜가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고 4분기 역시도 그것들이 이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IT OLED 지금 노트북 있잖아요, 맥북. 그거는 내년도부터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4분기 때가 이제 10월, 11월, 12월이지만 업계에서는 11월, 12월 달 정도 출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얘네가 매출액이 본격적으로 잡히는 시기는 조금 올해는 좀 끝물, 4분기 때 끝물, 내년도는 더 크게 잡힐 수 있다. 그래서 내년까지 보고 있고, 로봇에 대한 이슈는 2027년도부터 개화기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테마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도 테마가 좀 일어날 것 같고 실적은 202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을 한다니까 그때 뭔가 가시적인 뭔가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이겁니다. 작년도 영업이익률이 이거였잖아요. 그다음 여러 가지 투자하고 뭐 이것 때문에. 근데 올해는 정상적으로 좀 회복되는 구간이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3%에서 6% 정상적인 거죠. 과거. 이 정도로 회귀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올해는 영업이익이 한 2배 정도 올라가지 않겠느냐. 매출은 10% 오르고. 이거는 실적이 좋아진다라기보다도 정상적으로 회귀한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높은 성장은 2021년도에도 좀 지속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올해부터 내년도까지니까 올해 하반기에 투자하면 좀 괜찮은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EPS도 정상적인 뭐 회복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평균 50%의 성장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옛날 그 모습 그대로로 간다. 지금 주가가 거기에 이제 반영하지 못했다. BH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로봇 테마 때문에 한번 이게 올라갔어요. 올라갔다가 단기간 다시 떨어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실적으로 뭔가 말을 해주겠죠. 실적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를 한 3만 원 정도를 지금 주고 있어요. 12개월 포워드로는 3만 2천 원 정도를 주고 있는데 이걸 PR로 환산하면 10.5입니다. 그러면은 10.5 같은 경우는 그렇게 높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좀 전략적으로 관심 종목에 좀 올려놓고 2분기 때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은 표면적으로 실적 주가가 떨어질 수 있어요. 표면적인 실적이 떨어지면은 주가 떨어지는 것이 최근에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주식 매매가 일어나는 경우가 좀 많다 보니까 그걸 역이용하는 게 좀 낫지 않겠느냐. 좀 있으면 이제 8월 15일 정도 되면은 그때 안에는 8월 달 안에는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니까 그때 만약에 주가가 조정을 좀 받게 되면은 싸게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된다면은 3분기부터는 좋아질 거니까 그때 주가 하락을 역이용해서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전략적으로. 전 그러고 있습니다. 네, 이상 BH였습니다.